비탐지들이 저한테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보게 된 그런 제품이에요. 그 오랫동안 박혀있던 색소 침착들이 옅어진 걸 보고 자극받아서 피부 좀 따갑고 가려울 때 그때 사용해주면 진정이 진짜 순한데 확실하게 잘 돼요. 안녕 비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탐지들이 먼저 언니 이거 진짜 좋아요, 한 번만 써보세요 했던 제품들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짜 저도 만족했던 제품이 꽤 있거든요. 우리 비탐지들한테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짜잔, 갈더마의 디페링 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에 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비탐지들이 댓글을 정말 꾸준하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궁금하다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먼저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피부 타입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트러블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먹는 여드름 양만큼 강력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해도 해외 직구가 가능했거든요. 지금도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제출하면은 처방을 해주는 연고예요. 성분으로는 익숙하진 않은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이 메인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A 유두체 성분이거든요. 우리 트러블 피부라면 한 번씩 들어본 그런 성분이잖아요. 이 비타민 A 유두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 피부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줘서 우리 피부에 쌓이는 각질 그리고 피지들을 제거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각질 세포의 생성 주기를 원활하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려진 효능으로는 트러블 그리고 기미, 색소 침착, 주름까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4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효과는 트러블이랑 색소 침착이었어요. 일단 이거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초반에 각질이 많이 벗겨져요. 보통 그 스티바 A 사용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껍질이 벗겨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사용하고 5일 뒤부터 피부 껍질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한 겹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껍질만 벗겨진 게 아니라 피부가 약간 따가우면서 메마르는 듯한 미칠 것 같은 건조함? 그리고 자극받아서 올라오는 홍조까지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5일째부터 벗겨지기 시작한 각질이 10일째가 됐을 때는 거의 다 벗겨졌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크림에다가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자극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양을 좀 더 줄여서 소량만 크림에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양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피부가 편안해져서 그때부터는 동일한 방법으로 쭉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졌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껍데기가 벗겨진 그 피부 결의 모습이 내가 평소에 느끼는 피부가 아닌 거예요. 특히 18일째 됐을 때부터는 여기 요철이 많은 부위? 그러니까 평소에 좀 거칠거칠해서 피부에 광이 절대 안 나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묘한 그 광들이 피부에서 뿜뿜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피부에 뭐를 발라서 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피부 자체가 되게 맨들맨들해지고 매끈해져서 빛을 반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일째부터는 피부 결이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고, 사용한 지 이제 28일째 4주가 됐을 때는 제가 사용하기 전이랑 후 모습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피부에 남아있었던 색소 침착들이 저도 모르는 새에 옅어져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서 이게 색소 침착이 여기 있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굳이 안 하고 사용을 했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했는데 사용하기 전에 딱 모습이랑 비교를 하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색소 침착이 한 번 생기면은 좀 오랫동안 남아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초기에 잡지 않으면 색소 침착들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박혀있던 색소 침착들이 옅어진 걸 보고 아 이거 진짜 확실히 색소 침착에는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같은 경우는 요거를 써서 올라와 있던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보다 더 올라와야 되는 트러블들이 안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지 아시죠? 뭔가 이쯤 되면은 트러블이 올라와야 되는데 얘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 잘 안 올라오는 그런 효과? 그래서 총평, 이 제품은 트러블 고민, 색소 침착 고민이 정말 깊으신 분이 사용하시는 거를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탐지들이 먹는 약이랑 효과가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이 많을 정도로 효과도 강력한 편인데 문제는 초반에 그런 자극감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을 정말 조심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발 저처럼 많은 양 사용하지 마시고 극소량을 크림에 섞어서 먼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괜찮으면 양을 늘리는 게 낫지 저처럼 초반에 좀 많은 양을 섞다 보면은 자극감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후회스러웠어가지고 앞으로 다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좀 소량으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린제이 모델링 팩인데요. 비탐지들 모르셨죠? 요거는 비탐지들이 저한테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보게 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드름 극복일기 찍을 때부터 이 제품 계속 댓글에 추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꾸준하게 댓글이 달려서 제가 궁금해서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쿨링감이 진짜 미쳤고 여드름 부어있는 애들이나 또 특히 압출한 다음에 그 붓기들 가라앉히는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델링팩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원싱의 어성초 모델링팩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의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모델링팩 진정으로는 얘가 원탑이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드름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본 티트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에 바르는 순간 시원한 그 극강의 쿨링감이 피부에 느껴지거든요. 피부에 올리는 순간부터 제거를 한 다음에도 지속이 돼서 피부에 열감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트러블, 붓기, 좀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거 가라앉히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1kg인데 한번 일회용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파는 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내 피부에 잘 맞는다 하시면 이렇게 1kg짜리 구매하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거든요. 이렇게 대용량 구매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안에 이 제형을 보면은 약간 알맹이 원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일정량 섞어준 다음에 피부에 도포를 해줬다가 굳으면은 모델링팩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비탐지들 모델링팩 쓰기 힘드시죠? 집에서 쓰기 진짜 좀 어렵잖아요. 또 그러니까 귀찮게 느껴지고 제가 집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사용을 하실 때도 볼이랑 스패츌러 세트로 된 도구를 구매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구매를 하거든요. 원래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더 탱글탱글한 고무 볼이긴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볼이랑 스패츌러를 준비를 한 다음에 적정량의 가루를 덜어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섞어주잖아요. 근데 이때 묽은 것보다 되직한 게 나아요. 묽으면은 진짜 바르는 순간 주르르륵 막 이렇게 떨어지고 불편하거든요. 물 양을 먼저 작게 넣어본 다음에 한번 휘휘 저어봐요. 이게 되직한지 묽은지 먼저 본 다음에 근데도 너무 되직하고 떡 같다 싶으면은 물이 조금 섞는 한이 있어도 처음부터 많이 넣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드려요. 그러면 바를 때도 불편하고 떼어낼 때도 불편해서 차라리 되직한 게 낫다. 이 정도 점성이 가장 베스트라서 이 정도로 맞춰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피부에 바를 때는 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이렇게 미간 내려와서 코 덮고 남은 양으로 인중이랑 턱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처음부터 소량씩 바르지 마시고 많은 양을 한 번에 팍 덜어서 볼 같은 데를 속 시원하게 발라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 번 바르면은 이 가장자리가 얇게 발리고 오히려 지저분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팍 덜어가지고 양볼 먼저 발라주고 이마 이렇게 가장 많은 양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잔량으로만 여기를 발라주면 비교적 깔끔하고 쉽게 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장자리를 얇게 바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떼어낼 때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양쪽 볼에 많은 양을 바르는 이유도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딱 발라야 도톰하게 가장자리가 발리거든요. 이렇게 발려야 떼어낼 때 한 번에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떼어내져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관리사 자격증 딸 때 진짜 모델링팩만 한 100번 정도? 100번 이상 했겠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손에 익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비탐지들이 샤라웃을 4번이나 받은 비플레인 시카테롤 라인인데요. 비탐지들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인생템 딱 한 개만 뭘 들고 가실 거냐고 제가 스토리에 질문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요거 시카테롤 앰플이 3번 그리고 스파 트리트먼트 1번 요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비탐지들도 아시다시피 요거는 제가 너무 잘 쓰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저는 신기한 게 유명한 앰플을 먼저 써본 게 아니라 스파 트리트먼트 요거를 먼저 써보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녹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녹두 팩까지 쓰게 됐어요. 제가 정말 한 번만 좋다고 소개했던 제품이 아니라 막 화장대 터는 영상, 욕실 터는 영상만 봐도 두고두고 잘 쓰는 제품이에요. 특히 요거 스파 트리트먼트는 제가 애정하는 그 스파템 제품들을 쟁여놓고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신기한 게 제형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쫀득한 클레이 팩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순간 투명하게 변하면서 피부에 순하게 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쓸 때만 해도 사실 효과를 1도 기대를 안 하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매번 쓸 때마다 트러블이 번지는 게 멈추고 큼직한 애들도 진정되면서 가라앉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감만 따지면 진짜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아요. 제가 티트리 105일이나 에크논 크림 같이 진짜 트러블에 신봉하고 쓰는 제품이랑 얘를 같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효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시카테로 앰플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얘는 제가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뷰티 채널 하시는 분들도 진정에는 얘가 갑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뭔가 너무 유명하니까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좋겠지 하고 안 썼는데 스파 트리트먼트를 쓰고 나서 자연스럽게 앰플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순한데 진정 효과가 확실해서 밍밍한 진정 효과 말고 좀 확실한 진정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앰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비탐지들 사이에서도 좀 샤라웃을 많이 받은 그런 앰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카테로 앰플 제형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 약간 보리차 색깔이 띄는 컬러에 제형은 살짝 늘어나는 낫또가 생각나는 제형인데요. 끈적이지 않는 콧물 제형이라 피부에 바르는 순간 엄청 빠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발라도 피부 전체를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촉촉한데요. 바르는 순간 첫 느낌이 기분 좋게 시원하다가 먼저 느껴져요. 고농축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쿨링감이 피부 전체 열감, 트러블 붉은 현상을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트러블 부위가 많이 있어서 신경 쓰일 때는 이 앰플을 전체적으로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스파 트리트먼트를 좀 트러블 부위에 듬뿍 발라주고요. 만약에 나는 트러블 국소 부위보다 지금은 얼굴 전반적으로 자극받은 거 진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굳이 스파 트리트먼트 쓰지 않고 앰플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앰플만 듬뿍 발라도 진짜 피부가 좀 붉게 올라온 부위 있잖아요. 그리고 자극받아서 피부 좀 따갑고 가려울 때 그때 사용해주면 진정이 진짜 순한데 확실하게 잘 돼요. 그리고 이게 바를 때는 촉촉한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피부에 쫀쫀하게 흡수되거든요. 보통 이런 콧물 제형 제품들은 흡수된 후에 보습막이 무겁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찐득 아니고 쫀쫀하게 기분 좋을 정도로 피부 결에 흡수가 돼요. 흡수된 다음에도 묘하게 열감 느껴진다든지 입김 불면 훅훅 찌는 느낌이 없어서 저 같은 트러블 지성 피부도 편안하게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탐제드 만약에 저처럼 시카테로 라인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비플레인 시카테로 블레미시 패드거든요. 이게 물방울 모양의 패드인데 붙이는 순간 진짜 열감이 진정될 정도의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힐링이고 재질이 거칠거칠한 거즈가 아니라 보동보동한 재질이라 팩토, 닥토 둘 다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패드 크기가 왕 커서 이렇게 양쪽 볼에 큼직하게 붙여주면은 한 번에 진정시켜줄 수 있고요. 이렇게 붙이고 떼어냈을 때 열감이 진정돼서 피부톤이 균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붉은기 많은 피부들 이게 가라앉았을 때 피부 톤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패드로 먼저 피부결 가볍게 정돈 진정시켜준 후에 시카테로 앰플을 한 번 더 발라주면 수분감도 더 채워지고 진정 효과가 강력해져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쫀쫀하게 케어돼요. 그래서 이 조합은 진정이랑 수분감 짱짱하게 채워주고 싶다 할 때 추천드립니다. 비탐지들도 샤라웃 해주신 이 제품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디플레이 시카테로 앰플 30ml 그리고 플러스로 15ml 그리고 마스크팩 1매 기획 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오늘 소개드렸던 비플레인 시카테로 블레미시 패드는 본품 70매 그리고 플러스로 파우치 20매 총 90매 기획 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화면에 나가고 있을 보나메두사 프라이머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비탐지들이 비교적 최근에 댓글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안 유명한 브랜드인데 비탐지들도 써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때부터 좀 꾸준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보나메두사라는 브랜드 자체를 처음 보기도 했고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이 예전에 저희 뭔가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서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격대가 워낙 착해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큼직한 모공이랑 큼직한 흉의 효과가 좋아요.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는 제가 잔주름, 요철, 유분기를 잘 잡아주는 제품으로 강력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보나메두사 제품은 진짜 큰 구멍, 굴곡을 메꿔주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코에도 이제 큼직한 모공이 꽤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위에 바르면 와 모공이랑 흉이 진짜 가려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메꿔져요. 물론 제가 여기 옆볼 쪽에 흉이랑 모공들이 큰 편이라 완전히 다 없애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써봤던 다른 프라이머들 유명한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와 이게 진짜 잘 가려진다라고 느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이트 들어와 보면은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구매한 거는 그때 비탐지가 댓글 달아주신 거에 오렌지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스킨 딜리트 모공용으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색감도 약간 살구빛이 띄어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은 묘하게 톤업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 커버되는 거 그리고 피부톤이 살짝 톤업되는 효과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쓰다 보니까 더 용량 괴물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용량 자체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량을 그냥 손에 한번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그 상태로 손으로 발라줘요. 근데 얘가 아무리 써도 안 달아요. 왜냐면 한 번 찍은 걸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에 묻혀가지고 앞볼에 먼저 펴발라주고 이제 모공, 큼직한 모공 쪽에 커버를 해주고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잔주름이나 요철 부위 같은 경우는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커버를 따로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보나메두사 프라이머가 처음에 바를 때는 촉촉하면서 되게 스무스하게 펴발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만져지는 게 없을 정도로 좀 뽀송하고 산뜻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나머지 쿠션 파데 바르고 컨실러 바르고 파우더 바르는 것까지 이렇게 순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프라이머를 잘 안 썼던 이유가 모공 커버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쿠션 파데를 바르면 높은 확률로 떡지거나 밀리거나 끼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 표현이 지저분해지니까 차라리 프라이머를 안 쓰는 게 피부 커버가 잘 돼 보인다라고 느껴서 안 썼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랑 이 보나메두사 제품은 베이스 단계를 여러 겹을 발라도 저는 들뜨지가 않더라고요. 비탐지 댓글 중에 보나메두사 제품 약간 뜬다고 남겨주신 댓글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 주실 때 양을 좀 소량을 사용하시거나 마지막에 좀 뽀송하게 픽스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쿠션 파데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약간 초반에 그 촉촉하게 발린 상태에서 바로 쿠션 파데를 발라버리면 아무래도 그 촉촉한 제형들끼리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바로 쿠션 파데 바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뽀송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쿠션 파데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구매하고 사용한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효과가 진짜 좋아가지고 비탐지들한테 좀 꾸준히 추천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진짜 댓글로 추천해주신 비탐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숨은 브랜드, 숨은 꿀템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진짜 제 주변에서 추천 많이 받았어요.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인데요. 이게 속건조 잡아주는 치트키래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비탐지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뷰티 유튜버분들 인생템 터는 영상 찍을 때 이 제품이 3번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극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이거 제형을 한번 보면은 일반적인 수분크림에 가깝거든요. 보습크림보다는 수분크림에 가까워요. 닥터지 수분크림보다는 약간 되직하다고 느낄 정도의 제형이고 안에 보면은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바를 때는 캡슐들이 자연스럽게 으깨지면서 피부에 더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에 펴바를 때는 수분감이 가득한 느낌으로 펴발리다가 마지막에 다 바르고 피부를 만져보면 산뜻한 수분감은 아니에요. 약간 보습을 채워주는 유분감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거 지성 피부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바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묻어나는 게 아예 없어지고 피부에는 지금도 제가 발라놓은 상태인데 약간 똔똔하게 피부에 남아있어요. 만져지는 건 없는데 피부 속에서 머금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속건조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수부지 피부분들 그리고 지성분들은 겨울에 잘 쓰는 제품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리뷰를 찾아보니까 지성분들이 여름에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리뷰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완전 공감해요. 제가 겨울에 썼을 때도 약간은 보습감이 많은 편이다라고 느낄 정도라 아마 여름에는 조금 묵직한 느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형감 자체가 묵직한 건 아닌데 수분 보습감이 진짜 짱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보습 크림이랑은 다른 요 사용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느낀 게 제가 최근에 스튜디오에 이제 히터를 켜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열 오르면서 홍조가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홍조 올라오면서 피부에도 수분감 날아가니까 좀 건조한 느낌? 그게 느껴지니까 피부에 묘하게 당기는 느낌까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품 발라주니까 그 묘하게 불편한 느낌들이 편안하게 싹 가라앉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진짜 편안한 건 인정. 제가 좋아하는 그 에르츠틴 크림 있죠, 여러분? 그거랑 비슷한 재생 효과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에르츠틴 크림 같은 그 피부 재생되는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효과 느끼고 싶은데 조금 더 탄탄한 보습 효과 원하시는 분들 겨울에 확실하게 속건조 잡아주는 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비탐지들이 추천해주신 5개 제품 같이 봤는데요. 사실 이 제품들 말고도 비탐지들이 인스타그램에 답변 주셨던 그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하나씩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와 이거는 진짜 좋더라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비탐지들한테도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